안녕하세요. 글로벌 레포트 장량입니다. 2020년 새해 저는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나라의 분열을 막아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기리는 곳인데요. 1922년 5월 완공된 이 기념관은 고대 그리스 신전을 본떠 건축가인 헨리 베이컨이 설계한 것으로 링컨 시대 미국 연방을 이뤘던 36개 주를 상징하는 13.4m 높이의 대리석 기둥 36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념관 안 중앙 의자에는 링컨의 거대한 석상이 앉아 있고 벽에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게이티스버그 연설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곳은 미국 인권운동의 성지 중 한 곳인데요. 베트남 반전 시위, 인종차별 반대 집회 등이 열렸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워싱턴 DC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단골로 등장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이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근처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 그리고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이 반미 시위대에 습격을 당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친이란 시아파 무장 조직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 기지를 폭격해 미국인 1명이 숨지고 다수의 미군이 다친 사건인데요. 미군이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9일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거점 5곳을 공습하자 시위대가 대사관을 습격한 겁니다.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고 대사관 측에서는 최루탄을 쏘아 저지에 나섰는데요. 대사관 내 미국 측 관계자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라크에 750명의 병력을 추가로 급파한다고 밝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뉴욕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유대교 랍비의 자택에 난입해 한우카 축일을 기념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최소 5명의 부상을 입었고 달아나던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유대교 회당에 가던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등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밝혔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민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발언들이 이런 사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알프스 산간 지역에서 잇따른 눈 사태로 스키 관광객들이 숨지는 사고가 이어져 이번 주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알프스로 알려진 돌로미티 지역에서 눈사태로 인해 4명의 스키 관광객이 눈에 휩쓸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근 스키장에서도 눈사태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당국은 최근 이어진 폭설에 강풍까지 몰아쳐 눈사태 위험이 높다며 눈사태 경보 최고 5단계 중 3단계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화려한 불꽃놀이와 축제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크리스털볼이 빛을 내며 새해를 밝혔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브라질 리우의 코파카바나 해변, 그리고 최악의 산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주에서도 새해 맞이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수개월간 시위로 몸살을 앓은 홍콩에서는 화려한 대규모 축제 대신 레이저쇼 등으로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박승욱 프로듀서가 2020년 지구촌 주요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는 만큼 전 세계인의 관심이 각국 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2020년 한 해 주요 선거와 지구촌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역시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확실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누가 출마할지조차 아직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돼 앞서 지지율이 주춤했는데요. 스캔들과 관련해 상원에서 증언을 요청한다면 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We're going to win this race. We're going to beat Donald Trump. And I promise you, we're going to change America, all of America, for the better. 그 사이 샌더스 상원 의원은 초기 격전지인 뉴햄프셔주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급진적인 성향과 정책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바이든과 샌더스 두 사람이 최종 후보 자리를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This is an unprecedented campaign building an unprecedented grassroots movement, and that is why we're going to defeat Trump. 올해 미국 대선 일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이어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오와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코커스, 뉴햄프셔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형식의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 두 개 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제일 먼저 경선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어 3월 3일 슈퍼 화요일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인구가 많은 주에서 한꺼번에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치러 이날쯤이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거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의 경우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리한 탄핵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겨서 상원 의원들이 최종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탄핵 위기를 여유 있게 극복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Ultimately, that decision is going to be made by Mitch McConnell, and he will make it. He has the right to do whatever he wants. He's the head of the Senate. 각 당은 최종 후보가 결정된 다음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공식 선출을 알리는데요. 민주당은 7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공화당은 8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화려한 출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TV 공개 토론을 거쳐 대망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다음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올해 차기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오는 11일 타이완에서 치러지는 총통 선거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莫过于在于中国的扩张的企图心是越来越强，那么我们整个的区域的局势是越来越复杂。那么台湾的主权、台湾的民主自由方式대만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직 총통이 국민당 후보인 한국의 과오슝 시장을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와 정반대로 한 후보가 차이 총통을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터지고 중국의 지지를 얻은 홍콩 정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자 친중국 성향인 국민당 소속 한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이 차이 총통의 재선을 막기 위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중 여론은 더 강해졌는데요. 홍콩 시위에 이어 타이완 차이 총통의 승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상하는 하나의 중국 계획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전망입니다. 澳门的成功实践表明，一国两制完全行得通、办得到、得人心。近几个月来， 3월 2일 이스라엘에서도 총선이 열리는데요. 지난해 4월과 9월 총선에서 아무도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 1년 새 세 번째 열리는 초유의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총 13년 넘게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연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총선 결과는 향후 미한 동맹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오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3년간 질질 끌어온 브렉시트를 단행하고 유럽연합과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는 계획인데요. 경제 규모만으로 세계 6위인 영국이 국제무역망에 단독 복귀하는 만큼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 등 민감한 사안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여서 올해 안에 추가적인 협상이나 혹은 확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여름에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인의 축제 하계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각종 분쟁으로 얼룩진 국제사회가 한데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반이들에게도 구직은 어렵지만 전과 있는 이들에게 구직이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a second chance, 다시 한번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자동차 정비공 훈련센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시선 곱지가 않죠. 네, 그뿐 아니라 오랜 감옥 생활로 교육 또는 기술이 부족해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기 일쑤인데요. 20여 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서 전문 트레이닝을 거쳐 재기의 기회를 잡은 션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션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I never had a real job. This is my first meaningful job, so it means so much to me. I'm a certified automotive technician. Oh, I got a promising future. Like, you know, now that I got a career, I got financially stable, and I'm continuing to excel in this field of automotive. I've been incarcerated since I was 15. I served 21 years. I was caught up in the drug trade. My offense was first-degree murder and first-degree assault. I was 37 when I got released. The day I was released from prison this February, I felt anxious. I felt nervous. I felt happy, and I also felt sad too. I learned that my father had passed away the night before. So I had a whole bunch of feelings wrapped up in one. But the main thing that I held on to is that I gotta be a success. I gotta do what's right. I gotta not lose focus on my present moment. That motivated me to come out here and work hard and to show people that we do have second chances. I founded the Full Circle Auto Repair and Training Center in 2015 in Halethorpe, Maryland. This program takes individuals who were previously incarcerated and we train them to be auto mechanics and then find them jobs in the community, in dealerships and in local garages and help them build a career. We have over 2 million people currently incarcerated in this country and more than 600,000 are released from prison every year. Close to 75% of individuals who are released from prison will end up going back within 5 to 8 years. So the biggest reason for individuals going back to prison, there's actually several of them. For one thing, when they get out of prison, they get sent back to the neighborhood for the most part where they committed a crime. They don't have a job, they have to make a living somehow, and they have very few skills. And in our country, it's real difficult to get a job if you have a criminal background. We've had 120 interns come through our training program. We've had 100% placement rate, so every single person who's graduated from this program has gotten a full-time job where they can afford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they can buy a house, they can be active citizens in the community. Hey girl. I am married to my childhood sweetheart. I met her when I was 12. She was 11. We've been knowing each other for 24 years. She has been a strong support in my success. Coming from where I come from, being incarcerated for over 21 years, and coming home to a career, helping needed families, yes, I believe I'm a success.